여러분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는 걸 보며 묘한 불안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동네 가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검은 가림막에 가려지는 건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삶의 기초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거대한 몰락의 전조현상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폐업 공제금을 받아간 사장님들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단 1년 만에 공중으로 증발한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등잔 밑의 경제학에서는 당신의 일상을 잠식하는 이 소름 끼치는 멸종의 현장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그 처참한 몰락의 첫 번째 현장은 바로 동네 목욕탕이에요. 90년대만 해도 골목의 상징이던 목욕탕 굴뚝 연기가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에 10,000곳이 넘던 곳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절반 가까이 사라졌거든요. 단순히 시설이 낡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들을 죽인 건 살인적인 에너지 비용의 폭격입니다. 가스비와 전기료가 폭주하면서 물 한 방울을 들 때마다 사장님의 통장은 피로 물들고 있어요. 더 기막힌 사실은 망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망한다는 겁니다. 1억 원에 육박하는 철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장님들은 폐허가 된 가게 안에서 하루하루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쪽을 강제로 선택당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스며든 건 차가운 금속의 냉기입니다. 목욕탕 굴뚝 연기가 사라진 골목 안쪽, 평생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훈장처럼 입고 살던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거든요. 30년 넘게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척척 맞히던 그 신묘한 기술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가 혁신이라 부르는 전기차예요. 3만 개가 넘는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던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사실상 커다란 배터리와 모터가 전부입니다.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했던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타이밍 벨트 같은 쏠쏠한 수익원들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죠. 정비 수요의 70%가 날아갔는데 임대료와 세금은 그대로니 사장님들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더 절망적인 건 기술적 봉쇄입니다. 요즘 차들은 바퀴 달린 컴퓨터라 불리죠. 고장이라도 나면 전용 진단기를 꽂아야 하는데 대기업 제조사들이 이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꽉 쥐고 동네 카센터에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정비사라도 차 속을 들여다볼 열쇠조차 뺏긴 기막힌 상황인 거예요. 결국 평생을 바쳐 쌓아온 숙련된 기술은 거대한 플랫폼과 대기업의 직영센터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동네 카센터들이 고작 타이어나 갈아주는 곳으로 연명하다가 조용히 간판을 내리는 건 단순히 한 업종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기술의 숙련도가 자본의 논리에 무너지는 씁쓸한 풍경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제 우리의 먹거리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달래주던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분식집과 중국집조차 이제는 공포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 5,000원을 바라보는 시대, 소비자들은 비싸다며 고개를 돌리지만 사장님들의 속은 이미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후재앙으로 김 가격은 2배 넘게 폭등했고 시금치와 계란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통에 재료비 비중이 50%를 넘어선 지 오래거든요. 여기에 최저시급 만원 시대의 인건비 압박까지 가해지면 김밥을 말면 말수록 사장님의 생명력이 깎여나가는 적자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더 잔인한 건 중국집을 조여오는 플랫폼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에요. 10,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아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 대행료로 4,000원 가까이가 증발합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몇백 원, 그야말로 현대판 소장농의 비극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대 성주에게 수확물을 다 바치고 굶주리는 이 기이한 생존 게임에서 동네 장인들은 하나둘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것은 정성 어린 손맛이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소스를 데워내놓는 무미건조한 프랜차이즈의 습격뿐입니다.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누일 집을 구하고 개성을 뽐내며 옷을 사던 골목의 풍경도 이제는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한때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 팔며 월천만 원의 꿈을 꾸던 동네 옷가게 사장님들은 이제 중국발 초저가 앱이라는 핵폭탄급 공습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시커머스의 공세는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사장님이 동대문에서 1만 5천 원 했던 티셔츠가 매장에 걸리면 월세와 인건비가 붙어 3만 원이 되지만 똑같은 디자인의 옷이 중국 앱에서는 무료 배송에 9,900원에 팔립니다. 중국 정부의 물류비 지원과 관세 면제라는 거대한 방패를 등에 업은 이들과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네 사장님들이 싸우는 건 애초에 승부가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른바 쇼룸 현상이에요. 매장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사진까지 찍으며 즐거워하던 손님이 정작 계산대 앞에서는 생각 좀 해볼게요라며 나가버립니다. 그리곤 문 밖을 나서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최저가를 검색해 주문하죠. 동네 옷가게는 이제 돈 안 받는 무료 피팅룸으로 전락하며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다를까요? 예전엔 좋은 집을 구하려면 복덕방 사장님의 비밀 수첩에 담긴 정보가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방이나 다방 같은 프롭테크 앱들이 모든 매물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까발려 버렸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면서 중개사의 존재 이유는 급격히 흐릿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폭증하며 중개 수수료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중개사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을 치면서 한때 편의점보다 많다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이제 1년에 10,000곳 넘게 폐업하며 골목의 가장 쓸쓸한 빈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 권력이 붕괴한 자리에 남은 건 임대료조차 감당 못해 먼지만 쌓여가는 유리창뿐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제 우리 청춘들이 머물던 아지트와 도로 위에 쉼터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의 함성과 컵라면 냄새가 가득했던 공간, PC방은 이제 적막함만 흐르는 유령 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해도 전국에 1만 5천 곳이 넘게 북적였지만 불과 4년 만에 7천 곳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단순히 게임 트렌드가 변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이면엔 훨씬 더 서늘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비싼 돈 내고 PC방에 갈 이유가 없어요.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이 전부 모바일로 들어왔고 고사양 컴퓨터 없이도 클라우드로 게임을 돌리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절벽입니다. PC방의 주 고객인 10대와 20대 인구 자체가 눈에 띄게 급감하면서 학교 앞 PC방들조차 손님 한 명 없이 컴퓨터 수십 대만 운궁거리며 전기를 축내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24시간 불을 밝히던 간판들이 하나둘 꺼질 때마다 우리 골목의 활기도 함께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코로나 특수로 반짝했던 스크린 골프장들도 이제는 거품이 빠지며 폐업 처리업자를 부르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도로 위를 지키던 에너지 공급원, 주유소 사장님들의 속사정은 더 처참합니다. 예전엔 주유소 사장님이라고 하면 동네 유지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편의점보다 못한 수익률 1%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은 극에 달했는데 여기에 알뜰 주유소의 등장과 전기차 보급이라는 결정타가 날아온 거죠. 주유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처럼 아주 잔혹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해도 땅속에 묻힌 거대한 기름 탱크를 제거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이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듭니다. 결국 망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망하지 못하고 억지로 기름을 채우며 하루하루 버티는 좀비 주유소들이 전국 도로변에 흉물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대로 가는 화려한 구호 뒤에서 개인 사업자들은 그 거대한 전환의 비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몰락이 과연 이분들의 노력 부족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그들이 시대에 뒤처졌다거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감히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이건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 탓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들을 향해 아주 정교하고 잔인하게 설계해 놓은 세 가지 구조적 덫 때문이죠. 그 첫 번째는 벼랑 끝으로 밀려난 가장들의 비자발적 생존 창업이라는 비극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내몰린 40대, 50대들이 재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마지막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과 편의점으로 숨어드는 건 꿈의 실현이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전쟁터로 아무 무기 없이 내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없이 뛰어든 그들에게 혁신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가혹한 고문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이라는 거대 권력이 휘두르는 디지털 소장농의 사슬입니다.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는 건 사장님들인데 정작 그 이익의 알맹이는 알고리즘을 쥔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리함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사장님들의 고혈을 짜내는 현대판 봉건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결정타는 우리 모두의 지갑이 꽁꽁 얼어붙은 소비의 증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감당 못할 대출, 이자 앞에서 서민들은 가장 먼저 골목의 단골집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바닥을 치고 내수가 말라 비틀어진 상황에서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텅 빈 가게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게 몇 곳이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며 공동체의 온기가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가장 선명하고도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동네 목욕탕이 사라진 자리엔 요양병원이 들어서고 정성 어린 손맛이 가득했던 분식집 자리엔 차가운 키오스크가 지키는 무인 점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머물던 골목이 이제는 CCTV와 기계들이 감시하는 삭막한 통로로 변해버린 거죠.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히 가게 몇 개가 문을 닫는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7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허리인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효율과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소중한 이웃들을 너무 쉽게 지워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벼랑 끝에 몰린 700만 자영업자의 붕괴는 곧 우리 경제의 심장마비를 의미합니다. 둘째, 플랫폼과 기술의 독점이 노동의 가치를 헐값으로 만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이웃의 몰락을 방치하면 결국 그 화살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거창한 대책은 없더라도 오늘 퇴근길엔 늘 그 자리를 지켜주는 단골집 사장님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멸종해가는 우리 골목의 온기를 지키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자주 가던 가게 사장님의 안색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목격한 동네의 변화나 사라진 가게들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록이 곧 이 시대의 아픈 증언이 됩니다. 오늘 등잔 밑에 경제학에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경각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우리 이웃을 지키는 작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